오늘 리뷰는 바로 플레임 토이즈의 철기교 알트아이젠. 어우, 박스 두껍습니다. 슈퍼로봇 대전 OG 시리즈의 알트아이젠이 플레임 토이즈에서 그것도 철기교로 출시가 됐습니다. 박스 일단 방금 얘기했듯이 되게 두꺼운 형태고요. 뒤에는 뭐 공식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철기교 시리즈의 트랜스포머 이외의 첫 철기교거든요. 그래서 힘을 좀 많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봅니다. 먼저 오늘 리뷰 매니아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매는 2024년 1월달, 조금 발매가 미뤄지면서 이제 24년 1월달에 출시가 됐고요. 가격이 엔가로 39,800엔이에요. 세금 포함했을 때가 43,780엔? 근데 얘가 볼륨은 또 한 볼륨 하더라고요, 또 생각보다. 그럼 오픈해 보도록 합시다. 요 박스 구성 자체는 언제나의 플레임 토이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커버를 열게끔 되어 있고요. 커버 안쪽에 알트아이젠의 공식 사진과 이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블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트아이젠을 빼주면, 본체를 빼면 그 뒤에 부속품들, 먼저 뭐 CCU 블레이드라든가 이런 게 다양한 교체용 손이나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에 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블리스터가 총 3층짜리예요. 생각보다 박스가 두껍게 들어가 있던 이유죠. 그리고 비닐 포장으로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다 꺼내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구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매뉴얼 자체는 딱 알트아이젠에 필요한 정도만? 알트아이젠 자체가 기믹이 무지막지 많은 애가 아니잖아요. 막 무장 자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들어있다는 느낌? 먼저 백팩, 알트아이젠의 등에다 끼워줄 백팩이고요. 그냥 앞쪽에 조인트 2개로 끼워지게 됩니다. 뒤쪽에 있는 요 버니어들은 각자 이렇게 볼관절로 이렇게 회전시켜주고 꺾어주고 방향을 틀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메탈릭 도색도 되어 있고, 요 버니어 내부도 도색되어 있고, 겉에도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어서 색깔은 꽤 좋네요. 그리고 왼팔에 있는 3연 머신 캐논에 사용할 매거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팔에 장착을 해주는 형태고요. 뭐 메탈릭 실버 컬러로 도색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거대한 사이즈의 탄창입니다. 뒤쪽 스커트에다가 장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급탄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덕분에 연질 파츠로 된 탄띠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연질이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편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꺾어줄 수 있고요. 요 끝부분을 이렇게다가 탄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반대쪽을 팔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사용하는 부분이 방금 봤었던 이 매거진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커트에 탄창을 끼고 이 탄띠를 연결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 매거진만 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CCU 블레이드와 검집! 희한하게 CCU 블레이드는 알트아이젠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참 신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도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손잡이 끝부분에는 요 메탈릭 컬러가 포함된 고리가 하나 들어가고요. 고리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손잡이에도 위아래로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 메탈릭 실버, 메탈릭 골드 컬러링들로 되어 있는 게 포인트고요. 요 가드 부분도 나름 디테일도 들어가면서도 메탈릭 골드 컬러, 되게 중후한 컬러를 썼더라고요. 골드가 가만 보면은 색깔이 하나가 아니라 이 윗부분에는 이제 톤이 다른 형태의 골드가 쓰였고요. 그리고 검 날 부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이 CCU 블레이드의 길이도 꽤 긴 편입니다. 22cm가량 나오거든요. 고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긴 형태고요. 그대로 검집에 밀어 넣어주면 깔끔하게 수납이 되죠. 검집 자체에도 디테일들이 꽤나 들어가 있고, 메탈릭 컬러들로 도색된 부분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예 전부 다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여기에 이제 허리에 장착할 수 있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볼빙 스테이크에 사용될 탄환이 6개 들어갑니다. 이 탄환이 또 기똥찬데요. 이 탄환들 전부 다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떨어뜨렸을 때 소리가 들리죠? 참고로 지금처럼
탄 부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탄피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되고 난 탄피 배출하는 연출도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탄 전체적으로 다 합금을 쓰고 있고요. 이 뒤쪽의 디테일이라든가 이제 골드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 탄 부분도 아주 멋들어진 메탈릭 컬러로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6개가 전부 다 동일한 사양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본체 보면서 한번 오른팔에다가 다 집어넣는 것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손은 기본 장착인 주먹손 포함해서 총 5종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4종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편손, 손바닥의 디테일, 손가락의 디테일, 그리고 각지면서도 두툼한 그치만 좀 스타일리시하게 펼쳐져 있는 손이고요. 무장손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건 사실상 시시오 블레이드를 위해서 들어간 무장손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무장손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시시오 블레이드를 주기 위한 건데 엄지손가락이 펴져 있죠. 그래서 약간 앞으로 꺾어 잡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시오 블레이드에 검집을 쥐는 전용 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시오 블레이드의 손들 모양이라든가 검집 잡는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베이스 자체도 디자인이 이제 좀 독특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널을 분리를 해서 이제 좌우 반대로 껴도 되고, 바깥쪽에 조인트가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범용으로 또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놓은 형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스탠드 자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태입니다. 뒤에 스토퍼 이렇게 해서 쫙 높이 올려줄 수도 있고, 아랫부분에 락을 풀면은 이런 식으로 꺾어주는 게 가능하죠. 각도 꺾어주는 거. 그리고 머리 부분은 이렇게 꺾다가 원하는 위치에서 스위치를 눌러서 고정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알트아이젠용 디스플레이 조인트는 미리 끼워놨습니다. 자, 이제 알트아이젠 본체를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백팩도 끼워줘야 되고요. 백팩 끼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박스에 배터리 넣기. 등에 나사가 있고요. 이걸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등에 배터리 박스가 드러납니다. LR41번 2개를 사용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배터리를 잘 넣고 요 등 위쪽에 스위치가 있으니까 LED가 잘 들어오나 체크 한번 해보고요. 와, 멋있다. 그 다음 등에 맞춰서 백팩을 끼우면 되는데 요 양옆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백팩을 감싸듯이 좌우에 딱 맞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알트아이젠 본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리파인이 굉장히 날렵한 스타일로 됐어요. 살짝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분명 날렵한 듯한데 육중할 땐 또 육중해요. 다리라든가 어깨라든가 특히나 이 팔의 볼륨감이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깨 뒤에 있는 이제 추진 장치부터 백팩이라든가 허리에도 이제 버니어 파츠들이 보이고요. 스커트 같은 경우도 하얀색과 붉은색깔의 조합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붉은색 얘기한 김에 좀 얘기를 하면은 요 외장 컬러링이 되게 진한 느낌이에요. 좀 밝은 톤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무게감 있어 보인다. 되게 진한 그런 차분한 느낌도 있고요. 좀 묵직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합금이 여기저기 쓰였는데 일단 주요 관절들은 다 합금이 사용이 됐고요. 외장에 드러난 것 중에는 이 손목이라든가 무릎에 있는 이런 고리 형태의 파츠들도 다 합금을 쓰고 있고, 리볼빙 스테이크의 이 파일 벙커 부분도 합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 이미지 중에 합금이 어디 쓰였는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면은 일단 전신에 걸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할까요? 일단 어깨까지가 23cm가량 나오네요. 맞네, 어깨까지가. 머리까지는 21cm가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꽤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부터. 일단 머리가 되게 샤프하게 생겼어요. 그보다도 눈에 띄는 건 솔직히 말해서 뿔이죠. 단순히 멋으로만 달고 있는 뿔이 아닌 여차하면 공격 수단으로도 쓰는 바로 그 뿔. 가만 보면은 뿔이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이 뒷부분은 레드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 중간 부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은 클리어 파츠예요. 정확히는 뭐 클리어 파츠에다 도색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름이 히트혼이잖아요, 공격명이. 그래서 그 발열의 느낌을 요 클리어로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디테일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머리 부분 자세히 보면은 가만 보면 아이라인에 붉은색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 옆쪽으로 메탈릭 컬러라든가 흰색이라든가 디테일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안테나 부분도 역시나 메탈릭 골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가만 보면은 뒤쪽도 역시나 레드 컬러는 투톤으로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눈 자체는 메탈릭 그린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뒤통수 바로 뒤로 해서 LED 스위치가 있으니까 LED 온! 빰! 와! 강렬하다. 이게 LED는 눈에만 불이 들어오는 형태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인상이 확 바뀌는데? 눈매가 장난이 아니다. 와. 근데 확실히 눈에 불 켜니까 이쁘긴 합니다. 진짜 이쁘네요. 그리고 몸통 부분 역시나 알트아이젠의 그 느낌 적당히 살리면서도 되게 날렵한 형태로 디자인이 리파인이 됐어요. 원본 디자인은 되게 육중한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날씬한 느낌이니까 요건 요거대로 맛이 또 다르네요. 하지만 알트아이젠의 디테일들은 다 지키고 있다. 이 노란 색깔의 이 덕트 네 군데라던가 요 흉부의 하얀색 부분부터 복부의 요 노란 색깔 포인트까지 일단 있을 건 다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다가 되게 작은 포인트인데 이런 옆구리에도 금색깔로 메탈릭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특히나 이런 엣지 부분에 이런데 이거 금색깔 작은 거 보이죠? 이거 스크래치가 아니라 이것도 이게 패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도색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옆구리 쪽에도 요 덕트 디테일에 메탈릭 골드 도색 들어가 있고 허리 쪽에도 메탈릭 컬러 도색 중간중간 들어가고 위에는 배터리 박스고 그리고 겉으로 가면 이제 백팩인 거죠. 그 다음은 어깨! 알트아이젠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 있는 거대한 어깨. 이 부분에도 디테일들이 꽤나 멋지게 들어가 있는데 너무 과하지도 않다는 게 또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메탈릭 컬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패널 라인도 몇 군데 보이고요. 투톤으로 된 도색이라던가 이제 바깥쪽에 노란 색깔의 스러스터 부분 디테일도 내부에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정면부에 이제 스퀘어 클레이모어의 커버 부분이죠. 여기도 포인트로 도색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윗부분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제 톤이 다른 레드 컬러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뒤쪽에 이제 추진 장치 부분인데 여기가 또 한몫합니다. 일단 컬러링들도 화려하게 잘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잡아 올려주면은 촥 하고 전개되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들은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가동시켜 줄 수 있고요. 아래쪽 마찬가지 가동을 한 다음에 움직여주면은 연동해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고 보면은 확실하게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겠다 같은 느낌? 아무래도 알트아이젠이 돌파력은 또 좋잖아요. 컨셉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팔의 상박 부분에도 이렇게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면서도 이제 메탈릭 컬러 도색된 포인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팔이 사면 머신 캐논, 오른팔이 리볼빙 스테이크.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아예 전체적인 볼륨감이나 이런 것부터 다 달라요. 양팔은. 일단 사면 머신 캐논 쪽인 왼팔부터 일단 커버 자체가 투톤 컬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겉부분에는 마치 CJ 총기의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고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거 보기 좋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고리 부분은 합금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고 머신 캐논의 총구 부분 자체에도 디테일들이 더 추가된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이런 매거진이라든가 그런 거 끼우는 거는 팔의 뒤쪽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매거진도 이렇게 뒤에 가서 끼워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따가 탄창은 액션 포즈 잡으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알트아이젠의 핵심 무장 리볼빙 스테이크 오른팔입니다. 앞에 있는 파일 벙커를 이용을 해서 적을 꿰뚫은 다음에 뒤에서 발사한 탄환의 충격파로 내부부터 파괴시키는 그런 무장이기도 하죠. 전체적인 형상 자체도 보면은 가운데에 이제 리볼버 탄창이 들어가 있거나 이 팔꿈치 쪽으로는 리볼버 특유의 디자인들이 이렇게 뒤쪽에 아예 다 자리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뒤쪽은 앞쪽이랑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깔끔한 형태고, 그리고 가만 보면은 이 앞쪽에 마치 조준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이 앞에는 이제 고리 부분도 이제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요 파일 벙커 부분도 여기도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와우,
그래서 매뉴얼에도 이 끝부분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 벙커 자체도 제대로 형태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이 엄청 뾰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죠. 오른팔에는 특별한 기믹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팔꿈치 살짝 굽혀주면 사용하기 좋고요. 뒤쪽에 파츠를 눕혀주고 락을 해제시킨 다음에 윗부분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리볼버 탄창이 촥! 보셨나요? 촥 하고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제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뒤 봤을 때 리볼버처럼 구멍이 6개 있죠? 맞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쏙 지금처럼 탄환을 정말로 장전해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또 이제 연출을 하나 해준다거나 하는 게 가능하겠죠. 포즈 잡을 때. 물론 이 상태에서 다시 집어넣는 것도 문제 없죠. 대신에 다시 집어넣을 때 밀어 넣으면서 앞뒤에 이 빨간 색깔 부분들이랑 약간 간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잘 잡고 이렇게 살짝 벌려서 아주 살짝 벌려가지고 밀어 넣으면 깔끔하게 들어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반 부분도 보면은 내가 알고 있던 알트아이젠의 느낌이 잘 살아 있으면서도 되게 샤프하고 각진 그런 느낌으로 리파인이 된 것 같네요.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가운데 하얀색이 있으면서 위아래로 붉은색이 또 투톤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 위에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시시오 블레이드를 장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스커트 여기도 이제 버니어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메탈릭 컬러로 된 포인트들도 있고요. 거기다가 전체적인 실루엣도 볼륨감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위에 구멍이 2개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 봤었던 요 거대한 탄창 끼워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 굉장히 각지고 볼륨감 있게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겠고 허벅지 안쪽부터 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메탈릭 컬러로 된 포인트들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허벅지 위쪽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는 디테일도 굉장히 포인트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으로도 역시나 이제 메탈릭 포인트 있다는 게 특징이겠고 다리 요 무릎 아래쪽으로가 볼륨감이 확 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무릎 쪽에도 디테일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겠고 요 무릎에 있는 요 고리 부분도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초록색의 포인트가 더 추가가 됐고요. 요 앵클 가드 부분에도 샤프한 그런 조형과 함께 노란 색깔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징이겠고 종아리 바깥쪽으로도 덕트 디테일과 함께 전반적인 패널 라인들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종아리 쪽으로 가도 역시나 디테일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밑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열 배출하는 것 같은 이런 디테일 요런 거 참 멋집니다. 그죠? 그리고 발꿈치 쪽에도 보면은 요 안쪽으로 해서 내부 디테일들이 좀 보이고요. 발바닥에도 디테일 꽤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발도 전체적으로 해서 볼륨감 있는 형태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머리 가동할 때 그리고 어깨 가동할 때 조심할 거는 이 친구는 뿔들이 안테나까지 해서 다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이 있을 테니까 조심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목 자체는 위에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고개 돌리는 부분부터 뿔이 어깨에 닿을 때까지 크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역시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면은 요 목 뒤입니다. 목 뒤에 전선이 살짝 나와 있거든요. 저런 부분 이제 뭐 전선이 씹히거나 하지 않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가면서 가동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개를 들 때도 굉장히 크게 들어지기도 하는데 숙일 때 역시 볼관절이 2개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숙여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뿔을 앞으로 내세운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어깨가 아무래도 이제 가동의 제약이 클 것 같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깨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기도 하지만은 어깨만도 이렇게 별도로 회전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깨 자체를 슬라이드해서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더 크게 아예 팔 관절이 드러날 정도로 크게 들어줄 수 있으니까 팔 가동할 때 좀 편하게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자체도 이렇게 크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프레임에서도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끔 가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거 아니라도 팔 자체적으로도 옆으로 크게 들어지기 때문에 어깨가 크게 가동을 해버리니까 뭐 팔 옆으로 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팔을 앞으로 들 때 역시 어깨 크게 위로 올려놨으니까 편하게 앞으로 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팔 회전 쫙 시켜준 다음에 팔 하박이 회전하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액션 포즈 취하는 게 가능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가동을 시켜보면은 팔꿈치 자체는 90도 조금 못 미치게 움직이지만 하박을 회전시켜서 움직여주면 이중관절이기 때문에 완전히 굽혀집니다. 지금 손이 어깨에 닿아서 더 안 움직이는데 움직여보면은 계속 어깨를 뒤로 넘겨가면서 움직여보면은 완전히 굽혀집니다. 팔꿈치 가동은 반대쪽도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팔 상박 자체는 앞으로 향해주고 하박을 옆으로 돌려주는 이쪽은 또 아예 이중관절이 대놓고 드러나 있죠. 그래서 가동시켜보면은 이쪽은 이렇게 팔 하박을 회전시키지 않아도 90도 이상 가동이 되고요. 하박을 회전시키면은 좀 더 편하게 간섭을 최소화해 가면서 팔 가동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팔 다 펴보면은 양팔의 팔꿈치 관절의 형태가 다르게 생겼죠. 다음은 허리입니다. 허리 회전 자체는 크게 걸리는 거 없이 움직여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믹이 하나 있는데 이 복부의 노란 색깔 부분 여기가 가만 보면은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게 왜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흉부가 숙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 파츠를 밀어 넣으면 흉부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이 파츠 자체가 스토퍼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격한 액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밀어넣고 흉부를 크게 숙여주면 되겠죠. 이거 숙이는 게 굉장히 크게 숙여지기 때문에 효과가 좀 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허리 쪽에서도 앞으로 숙여주거나 뒤로 넘겨주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앞으로 숙이면서 보면은 골반의 이 빨간 색깔 커버 부분이 숙일 때 이렇게 앞으로 살짝 전진을 해요. 살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위에서 걸리는 간섭을 좀 줄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허리가 스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허리를 이렇게 완전히 숙였을 때 상당히 많이 숙이고 있죠. 그래서 펴보면은 확 하고 뒤로 넘길 때도 이 정도고 가만히 세울 때도 이 정도. 숙이는 게 굉장히 많이 숙여집니다. 그렇죠? 다음은 고관절인데 기본적으로 스커트는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 크게 확보할 수 있고요. 아예 전면부 스커트는 뒤집어지기까지 하니까. 그리고 뒤쪽 스커트도 이렇게 뒤쪽으로 더 전개를 시켜줄 수 있죠. 그리고 고관절 자체는 축 자체가 살짝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축이동은 따로 없지만은 다리 들어 올리는 건 굉장히 크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막 축이동 그런 거 없이도 엄청 움직인다. 그리고 무릎은 움직여보면은 이중관절 같지만 단일관절인 형태. 하지만 90도 이상 크게 굽혀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가만 보면은 다시 펼 때 쫙 종아리 안에서 이렇게 외장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릎 외장도 슬라이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연동 기믹이 앞뒤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움직여보면은 쫙 굽힐 때 요 가동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면서 종아리가 들어갈 때 무릎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쫙 두 앞뒤가 다 연동해서 움직이고요. 어느 정도 움직인 다음에는 그대로 허벅지가 종아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아리 연동 기믹 같은 거, 이런 거 외장 연동 기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멋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목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일단은 가만 보면은 발목의 안쪽으로는 외장이 살짝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바깥쪽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부를 잘 보면은 볼관절이 뒤쪽 방향으로 발 뒤쪽 방향으로 꽂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좀 꺾어주거나 굽혀주거나 펴거나 아니면 안으로 꺾거나가 가능해요. 그 바로 앞에 축관절이 있어서 발꿈치 쪽에 엄지손가락을 잘 대고 발목을 바깥쪽으로 꺾었다가 이렇게 중간 부분에 힘을 주면서 꺾어주면은 크게 발목을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지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발의 이 중심부를 통해서 발목 자체가 앞뒤로 이렇게 스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앞꿈치가 가동도 해주기 때문에 발을 앞으로 이렇게 꺾어줄 때, 앞으로 굽힐 때 좀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특징이 신축 기믹입니다. 매뉴얼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플레임토이즈에서 별도로 공지한 기믹인데 처음에 박스에서 꺼냈을 때는 빠져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잡고 살짝 빼주면은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중간에 공간이 확 하고 생겼죠? 거기다가 발꿈치 뒤쪽 파츠도 뒤쪽으로 살짝 더 누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박스에서 꺼냈을 때는 이 상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발을 전체적으로 잘 잡고 가볍게 힘을 주면서 안으로 밀어 넣으면은 이렇게 뒤쪽 발꿈치 파츠가 이렇게 가동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하면 신축이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뺀 상태에서는 발을 좀 더 뒤로 길게 뻗어준다거나 발목을 꺾었을 때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죠. 그리고 무릎 꿇기 안 되면 이상하겠죠. 다리도 저렇게 많이 들어지고 무릎도 완전히 굽혀지고 막 이러는데 아주 멋들어지게 무릎 꿇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탠딩 포즈 취할 때 팁 하나 드리자면은 이 손목 안쪽으로 꺾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손 다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게끔 되어 있으니까 포즈 취할 때 이렇게 손목 좀 꺾어주면 훨씬 이쁘겠죠. 그리고 멋들어지게 스탠딩 포즈. 이제 허리도 좀 꺾어보고 팔꿈치도 좀 꺾어보고 이렇게 뭐 엉덩이도 좀 밀어 넣어보고 이렇게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세워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지긴 하거든요. 어떤 각도에서 봐도 충분히 멋진 그런 느낌이에요. 정면도 그렇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알트아이젠 특유의 디자인이 또 매력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깨의 볼륨감, 다리의 볼륨감, 뭐 팔에 강조된 이 느낌까지도 참 신기한 게 분명 리파인된 디자인이기는 한데 뭔가 그 원본의 느낌이 잘 살아있는 느낌도 있어요. 이 강조된 요 포인트들 요런 것 때문에 유독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면 머신 캐논 액션 이렇게 준비 자세를 한번 취하고 앞으로 나가 있던 다리 뒤쪽으로 빼면서 쫙 빼면서 머신 캐논 난사 바바바바바바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직 안 써본 게 있잖아요. 짠! 탄창 아직 안 써봤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느낌이 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말이죠. 뒤쪽 스커트에 껴주고 이그리고 그대로 탄띠 연결. 요거 멋있다. 얘 매거진보다 훨씬 멋있긴 한데요? 야, 이거 뭐냐 이거? 근데 진짜 탄띠 연결된 거 멋있다. 내가 딱 전시할 때 딱 이 포즈로 전시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왼팔 딱 들고 눈에 LED도 켜고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와, 저 눈 번쩍하고 있는 것도 참 멋진데요? 저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네요. 그리고 파고드는 속도라면 지지 않는다! 부스트! 하면서 히트온의 발열이 빡! 이렇게 뿔 쪽에 빛을 좀 쏴주면은 클리어 파츠잖아요, 앞부분이. 그래서 좀 더 그 클리어 특유의 그 느낌이 좀 더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퀘어 클레이모어. 요것도 해치 열 때 연동 기믹이 있어요. 해치 열고 위에를 열고 아래를 열잖아요. 이게 닫혀 있을 때는 내부 파츠가 위로 올라가 있다가 열 때 연동해서 내려와요. 와, 요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해치는 이렇게 직접 열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 연동돼서 내려오는 거 멋집니다, 아주. 자, 이렇게 해서 스퀘어 클레이모어 전개 완료! 눈까지 딱 불 켜니까 겁나 멋지네요. 요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베어링 탄을 피할 수 있겠나? 알트아이젠 테마곡 생각나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날아가면서 다소 낡은 무기지만 위력은 관계없어! 스테이크 가라! 그리고 리볼빙 스테이크로 적을 팍 꿰뚫어 버리면서 이때 이거 포즈 생각보다 화려하게 나옵니다. 눈에 LED까지 켜주면은 시원시원해요. 팔 쭉쭉 뻗잖아요, 아주 그냥. 그리고 스테이크에 꽂혀있는 적을 그대로 들고 팔에 있는 리볼버를 발사하면서 펑펑펑 하던 이 포즈도 빼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키리후다 비장의 수단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면서 머신 캐논 먼저 다다다다당 스퀘어 클레이모어 다다다다다당 그러면서 히트온에 불이 들어오더니 그대로 점프. 그렇게 적을 히트온으로 찔러서 베어 넘긴 다음에 그리고 리볼빙 스테이크에 철컥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대로 적을 찌르고 쾅쾅쾅쾅쾅 하면서 팔을 쫙 뻗으면서 적을 날려버리던 요거까지도 완전히 적을 쫙 날려버렸을 때 이때 피니쉬 무브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등 돌려서 내 승리다 하면서 탄피 타타타타탕 떨어지던 이 연출이 전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었다. 다음은 시시오 블레이드 차례입니다. 허리에 먼저 장착을 해볼까요? 허리에 맞춰서 조인트를 그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재밌는 게 끼우고 나면은 알고 보면 이게 볼관절이었다라는 거. 축을 끼우고 볼관절로 이리저리 내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꺾어줄 수가 있어요. 라인 봐. 와, 라인 되게 이쁘게 나온다. 아무튼 허리에 이렇게 장착을 해봤고요. 포즈도 한번 취해볼까요? 먼저 발도하기 직전의 모습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왼손으로는 검집을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 손을 쫙 펴서 손잡이로 가져가는 딱 요 포즈. 그리고 발도 포즈까지 화려하게 시원하게 한번 배주었고요. 그리고 시시오 블레이드를 들고 서 있는 모습까지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플레임 토이즈의 철기교 알트 아이젠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과감하게 리파인 된 듯 하면서도 뭔가 원본의 그 매력은 남아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리파인이었고요. 거기다가 포즈들이 무엇보다 시원시원하게 잡혀요. 팔 옆으로 쭉쭉 뻗어주고 이렇게 막 팔 내지르는 부분의 그런 액션들이 이게 아무래도 중요한 포징들인데 그게 너무 잘 나와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 리볼빙 스테이크의 저 탄피 부분. 저것도 참 좋았어요. 연출할 때 너무 좋았고 탄피 실제로 합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만지는 재미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박력 넘치게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만 알트 아이젠이라고 하는 이 메카의 특유의 디자인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깨 때문에 고개를 돌릴 때 안테나나 뿔이 조금씩 걸린다던가, 대부분이 이쪽 어깨 쪽에 모여 있는데 그걸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어깨에 기믹 가동을 많이 넣어놨지만 그럼에도 자연스럽게 어깨가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꺾일 때 닿는 부분들, 특히나 얼굴 부분이랑 어깨의 간섭이 가장 좀 불편한 부분이 아니었나. 근데 이거는 알트 아이젠의 디자인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죠. 알트 아이젠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상품화랑은 거리가 먼 디자인 아니었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뿌시.